분들이 그 시대마다 맞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래 전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인지 80년대인지 잘 기억을 안 나나, 함세용 신부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동아투이 분들이 쫓겨난 것을 환영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민이 됐다. 바로 당시의 기자들은 보통 시민보다는 좀 월등한 뭔가 특수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 같고, 예, 실제로 우리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기자 생활이라는 게 일반 직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특수하거든요. 직장에 매여 있는 노동 강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주로 지식인들과 많이 어울리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회 평균보다 조금 지적 수준이 높고, 그러면서 약간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직이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일단 생활고 아니겠어요? 생활고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나가야 돼요. 왜냐? 당시 또 그 60년대, 70년대 기자들은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소위 말해서 부유층 출신은 없어요. 거의 다 시골 출신, 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동아투이 평균을 따져보면 약 70%가 시골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물론 다 서울에서 나왔지만 대부분 99%가 서울에서 나왔을 거고, 고등학교를 보면 한 70% 정도가 지방 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만큼 시골 사람적 정서가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존심 강하고 저희 두뇌 회전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좀 별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근데 내가 역시 쫓겨나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어요. 내 주변 친구들하고 이렇게 깊이 대화를 해보면 기자란 직업은 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계를 해요. 그런 직업이 저희 언론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그 생활고가 닥치니까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기회가 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만 해도 친구들하고 한 해직 기자 하나하고 또 다른 대학 선배하고 셋이서 당시 서초동 허허벌판에 가서 복덕방 간판 달고 그것 또한 몇 달 해봤고, 그 다음에 남대문 시장에서 옷장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남대문 시장 근처 가서 분식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은 대관 가게를 이렇게. 그렇죠. 우리 윤활식 선배는 또 대관도 하고 알로에 대리점도 하고, 그렇게 소위 생활전선에서 번역. 역시 이제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데가 종각 번역실이라고, 일종의 우리 투이의 사랑방, 당시는 투이가 사무실이 없을 때니까 종각 근처에다가 사무실 하나 놓고 그 종각 번역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 이제 책임자가 또 우리 장 선배죠. 연장자십니까? 이인철 씨. 이인철. 지금 돌아가신 그분이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제 번역거리를 갔다가 저희 한 5, 6명, 평균 5, 6명 이상이 거기서 번역을 해서 생활비를 얻어 쓰는 그런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한 4, 5년 이상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 또 취직도 해 나가고, 그런 경험이 지금 저희들은 이제 40년 전 일인데, 요즘 해직된 후배들이 그 고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40년 전에 겪었던 그런 고생을 지금 이 후배들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자유언론의 그 씨앗이 아직도 제대로 피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하루도 몇 번씩 듭니다. 그리고 후배들 그 고생하는, 이제 과거에 저도 그 후배들 현업에 아직은 있으면서 농성할 때 가서 격려사도 해주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로서 그러한 불행한 언론인 생활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저런 것이 계속되겠구나. 이 나라는 도대체 우리 민족은 무슨 죄를, 원죄가 있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런 생활 하나. 그런데 마치 그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그 아주 그 원죄와 같은 그런 독재가 박근혜로 끝나면서, 진짜 끝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동아투이가 아직은 대부분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눈으로 그 박씨 왕국의 멸망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참 의미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배, 자, 한 말씀. 방송 그 42년 동안 그 아, 취업안돼서 하시던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마흔 중반에 일이 되니까 어디 취업할 데가 없어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방송이고, 또 방송국에 오기 전에 뭐 사범학교 같은 데서 있어서 학교 선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직장에서는 나를 받아주지 않고 또 나이도 있고 참 막연했습니다. 마침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도 그 직장 생활에 실증이 난다고 그 가지고 있던 직장이 파이프 회사인데, 그 배관 가게를 하자고. 그 파이프를 제가 자기가 그 이 회사에서 좀 외상으로 좀 빼올 수도 있고 하니까 가게를 하나 내서 그럼 이 설비 회사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이게 참 그 생소한 일을 제가 덥석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때는 어디 뭐 저 비빌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이 그래서 같이 이제 동업이라고 하는데, 참 한 3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75년 시작해서 나중 감옥 가기 전 79년까지 그 열심히 하니까 그 3년 만에 그 자리가 잡혀요. 그것도 그 참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참 없는 돈 한 3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게 그 감옥 갈 그쯤 되니까 그게 한 4천만 원 뭐 이렇게 좀 상회되는 진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벌이의 직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뒤에서 그 아까 우리 얘기한 우리 일치 사건, 민주일권. 민주일치 사건으로 한 사람 이제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7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후임 집행부를 저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중론이니까 안 한다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제가 위원장을 하고 이기중, 송유보 이렇게 셋이 그 집행부를 맡았는데, 그해 78년 말 이 동아투이 망년회 때 사회각계 인사들을 불러서 망년회를 하는데, 거기서 연행에 들어간 7사람을 풀어라. 그 사람들 무슨 죄냐. 그 사람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현재 이 긴급조치 구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구속에서 풀어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유인물을 해서 온 분들한테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 79년 1월 9일 하여튼 새벽같이 와서 연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모든 게 생소했는데, 단지 하여튼 늦게 시작한 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열이만 대단했어요.
전혀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하는데 역시 우리도 내가 결국은 검찰분에게서 같이 이제 10명이 투옥이 된 것이. 하여튼 그때 제가 일본은 그 밥벌이 직장, 파이프 가게도 그거와 더불어 결국은 손을 떼었는데 그 나중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우리 동생 지우가 나보다 좀 더 무모했는지 그 좀 빚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자신을 가지고 가게를 또 확장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말아먹었대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니까 진짜 또 이것더라고 뭐 막연한데 참 이게 천우신조라고 그럴까. 그렇게 묘하게 그때 여러 요새는 좀 뜸하지만은 알로에레는 소위 아얄테 지방에 그 약초가 있는데 이거를 재배한 사람이 접근을 해왔어요. 내가 옛날에 방송에 있었고 또 한 사람 송관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방송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방송에 좀 알려주면은 그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방송에 좀 소개할 수 없느냐. 하여튼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 알로에라는 게 어쨌든 그 세계적인 소위 그 약초라는 게 이제 그 문헌에도 다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솔직히 얘기를 했더니 그 옛날 같은 직업 동지 의식이었는지 각 방송국에서 그걸 소개를 했어요. 그 소개를 하니까 하루아침에 그 알로에가 세상에 퍼지는데 하긴 그때 이제 그와 더불어 이제 제가 이제 광화문에 가게를 하나 냈죠. 한 3개월 동안은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줄을 늘어서는데 그래서 아마 약효가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은 그게 오래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게 이렇게 잘 된다 하니까 그 다음에 너도 나도 하고 이제 덤벼드니까 꼭 그걸로 해서 가게 유지하고 돈을 번 거는 6개월, 꼭 6개월인데 그 6개월 동안 그동안 동아일보에서 쫓겨나서 그 여러 가지 생활 어려워서 빚진 돈 하여튼 8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800만 원 그때는 큰 돈인데 그 800만 원을 알로에 장사 6개월 동안에 제가 다 갚았어요. 참 그렇게 그런 걸로 해서 아마 그 이후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생활 형편을 펴서 생활 걱정은 안 하고 막 이런 게 다 제가 좋은 일에 옳은 일에 발을 들여놓은 그런 거 도움이 아니었나 이런 회상을 해봅니다. 이게 일단 언론운동의 어떤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본투가 80년대 이제 민원연이라든가 한길의 창간, 또 90년대 언노조의 창립 이런 과정에서 본투가 하나의 중심이 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운동을 넘어서서 사회민주화 운동, 통일운동의 또 하나의 기여를 하는 측면 그런 점들을 좀 동아투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1918년 10월 24일 자유언론 석실천선은 4주년 기념일이요.
근데 동아투이가 75년 3월 17일 날 이제 해직된 뒤에 아까 이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박정희 정권의 이제 음모가 진행된 거죠. 그때 뭐 월남 패망 뭐 이래가지고 5월 14일 날 긴급조치 구호 발표한 뒤에 박정희가 79년 10월 26일 김대규 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동아일보 동아방송은 우리 쫓아낸 뒤에 조금 자유언론하는 신용을 했는데 그건 사기였어요. 그 강제직을 섞이려고 죽는 날까지 우리나라 신문 방송에는 박정희의 비위를 거스리는 기사가 단 한 건도 못 나왔어요. 뭐 동일방직 여자 노동자들이 오물을 뒤집어 쓴 거, 그 뒤에 전 세계로 그 게이트라는 말을 만들어낸 박동선, 게이트도 한 줄도 못 나왔고, 그래서 4년 만에 이거 당신은 제도 언론이라고 불렀는데 그 언론이 한 줄도 못 쓰니까 동아투이라도 그 지난 77년 9월부터 78년 9월까지 벌어진 일을 내자. 이제 당시 안종필 위원장이 주도를 하셨는데 그게 뭐 당시 그 등사기로 긁어가지고 그 명동의 한일 회관이라는 식당에서 이제 4주년 기념식에 제야 인사는 200분 모시고 했는데 그것은 뭐 동아투이 의도와는 달리 역사적인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10명의 감옥을 갔는데 아까 그 이부영 의원 말씀하셨듯이 갔다 왔더니 이제 80년이 됐잖아요. 근데 79년에 박정희가 죽기 전에서 10명이 감옥에 있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죽은 뒤 박정희 죽은 뒤 2달 동안 뭐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했고 80년 서울에 봄이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동아투이가 그 민주화운동에 막 뭐 자의 아니면 타의로 동원되고 심지어 김대중 내란 음모로 막 몰아낼 때도 거기 엮여서 지명수배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1983년에 이제 결정적 계기는 그 전두환이 그 공포정치를 할 때 김영삼 총재가 단식한 거 5.18 그때 몇 주년이에요? 3주년에 그 역사적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83년에 김근태 씨 중심으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민청년, 그 저쪽 상제관, 정릉에 그때도 동아투이 사람들이 뭐 나이가 겨우 40대 초반인데 뭐 지도위원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84년에 민중문화운동 협의회라고 생길 때도 가담하고 84년 12월 19일에 민주화운동 언론연 운동연합 민원협 그때 이제 동아투이 사람들 뭐 80년 해직 언론인 그렇게 하면서 제일 많이 가담할 때는 1985년 3월 말에 민주운동연합 전국 23개 단체가 감행한 제일 큰 단체였죠. 문익환 목사님을 뭐 의장으로 모시고 뭐 그때 김승훈 신부님, 개운대 신부, 백기환 신부 그때 이제 이부영 위원은 초기에 사무처장 하셨나요? 뭐 임채정 위원, 성희보 위원, 뭐 저 정동희 위원 이런 분들이 그 주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기 가면서 뭐 또 다 감옥 가고 수배되고 그래도 결국 말하자면 87년 6월 항쟁 때도 동아투이에서 뭐 감옥에 있던 사람도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6월 항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제 결국 87 대선에서 노태우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한겨레 신문인데, 그래서 아까 그 이배용 의원하고 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워서 시작한 자유언론 실천운동도 했고 노조도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민주주의 운동이나 그 어떤 민족 통일 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그런 것이 동아투의 어떤 역사적 역할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